네, 안녕하세요. 구몬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총선이 거의 한 달이 이제 안 남았습니다. 한 27, 27일? 그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음 달 10일이 총선이에요. 참, 이, 저는 우파인데도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이게 질지 이길지 진짜 암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완전 도박이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엄청 고민일 겁니다. 이게 특히나 중도층 국민들이 엄청 고민일 거라서 저는 우파인데도 고민되거든요. 이게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에 정치 영상 올려드렸을 때 우리나라 정치 편향이 좌파 30, 우파 30, 그 다음에 중도층이 40%인데 이 40%를 누가 잡냐 그거 싸움이다. 이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직업별 등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과연 이 중도층을 누가 잡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지금 민주당 34%, 국민의힘 38%, 국민의힘이 조금 더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차 범위 내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퍼센트는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39%, 그러니까 40% 이상을 못 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2주 연속 39% 기록, 소폭 하락한 40.2, 3주 연속 40%대. 이게 지금 의대 정원 때문에 조금 올라 보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먹고 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거에 따라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도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번 총선 때는 어땠냐?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높았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가 56, 잘못하고 있다가 36. 야, 이 정당 지지율도 미래통합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높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경제정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양당, 그 다음에 정부, 그 뽑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뽑기가 너무 싫어요. 뽑기 너무 싫은데 일단 윤석열 너무 무식하고요. 너무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좌파는요 경제정책이라고는 없어요. 경제정책이라고는 없어가지고 진짜로 뭐 좀 경제정책이라도 좀 내놓으면 뽑아라도 줄 텐데 일단 그럼 국민의힘에서라도 내야 되는데 이 시장 민심 보세요. 대통령 열심히 하는데 와닿지가 않다. 실제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왜? 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우파 정권이라면 우파 국민들을 확실히 잡던지, 문재인처럼 좌파 국민을 확실히 잡았거든요. 문재인은. 근데 윤석열은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와닿지가 않는 게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다. 근데 지금 좌파 진영은 이 친명 대 비명, 아니면 친문 대 친명 대 친문, 이런 식으로 지금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좌파 진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민심을 보면 지금 이 새로운 미래인 이낙연 씨는 뭐 광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광주 민심이 안 좋더라고요. 별로 이낙연의 민심이 안 좋다. 뭐 완전히 그러면 이제 그럼 좌파들이 과연 이재명을 다 밀어줄 거냐? 보세요. 이 조국도 그렇고 이 임종석도 그렇고 다 문재인 사람이었어요. 비서실장이었죠. 이거 법무부 장관이었죠. 참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은 이 친명하고 같이 이제 붙었고, 그다음 조국 혁신당이 가장 지금 비례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임종석 씨는 아마 선대위원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선대위원장 아마 맡아서 할 것 같은데 이 문재인의 남자가 이재명을 택했다. 그래서 제가 좌파 진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과연 이 좌파 국민들이 친명을 몰아줄지, 만약에 비명으로 표가 나뉜다 그러면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이 이겨요. 예. 표가 나뉜다면 100% 국민의힘이 이기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여기 좌파 진영은 또 좌파 진영 나름대로 되게 셈이 복잡할 겁니다. 자, 이 정부와 여당은 굉장히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이가 참 이 윤석열하고 거리를 두는 느낌이긴 해요. 윤석열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사건도 그렇고 뭐 그 명품 가방 다던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윤석열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지금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좌도 우도 아닌 굉장히 애매한 정부다. 그러니까 우파인 저도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동산 정책만 봐도요,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은 뭐 부동산 알 것 같아요?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들이라, 뭐 경제를 알겠습니까? 경제 몰라요. 그러면은 참모들이라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참모들도 멍청하다. 예. 장관들, 차관들 전부 다 멍청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냥 연장선상인 느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는 건설업체에 올 들어 3월까지 6곳이 부도났다. 폐업 신고는 1, 2월 68건. 종합 전문업체 모두 휘청한다. 지금 공사비 갈등 때문에 공사 중단되죠. 재건축 난리 났죠, 지금. 그 다음에 눈덩이처럼 쌓인 아파트 미분양. 지금 8만 건이 돌파했답니다. 8만 건. 그 다음에 허그가 이 분양보증 사고가 또 1조가 넘었어요. 거기다가 이 전세 보증금도 4조가 지금 거의 4.5조, 5조 가까이 지금 빵꾸가 나고 있는데 이것만 더해도 6조예요. 지금 계속 정부에서 세금을 메꾸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메꾸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들 내수 부진에 가게 접는다. 경영난 한계다. 왜? 소비를 안 해요. 물가도 비싸지만 일단 집값이 떨어지면요 소비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끌족이 450만 명이라 그러는데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소비 안 하니까 경영난이죠. 그럼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럼 지지율 하락하고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경제가 폭망이라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윤석열 누가 지지해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빚 못 갚는 소상공인 서민 급증에 정부가 떠안는 돈 계속 늘어난다. 지금 뭐 HF라든가 서금원 보증 기간 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여기도 벌써 5조 4.5조가 빵꾸가 났거든요. 허그에서만 또 4.5조 빵꾸 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속 세금이 계속 빵꾸 나는데 빵꾸가 나면요 돈은 어디선가 터집니다.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자, 스타벅스 빌딩도 텅텅.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대로 망하고 있고,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이 영끌족들이 경매 넘어가서 지금 5대은행 10조가 물렸다. 그 다음에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죠. 집값은 떨어지고 있죠. 개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 부동산은 특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건설, 분양, 전세, 월세, 뭐 지금 다 개판이어가지고 지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물가, 오늘 기사예요. 오늘 무슨 사과값이, 이거 보세요. 사과값이 도매가가 2배가 올랐대요. 10kg당 9만 원이 첫 돌파했답니다.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소비 안 해가지고 경영난은 더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총선은 시나리오가 지금 3가지가 있거든요. 자,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승리했을 때, 아니면은 여소야대일 때. 지금이랑 똑같은 거. 이 결과가 최악이에요. 자,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간다. 윤석열 탄핵됩니다. 100% 탄핵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150석 이상 차지한다? 그러면 정부 법 개정이 가능해서 이제 마음대로 휘두를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여소야대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150석 이하로 이제 졌을 때죠. 그럼 지금과 똑같아요. 상황 변화 없다. 이게 최악이에요. 3번째가 최악이고, 첫 번째 아니면 2번째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보면은 이게 그래서 도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탄핵을 시켜야 될지, 민주당을 몰아서 탄핵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이 국민의 힘을 믿고 정부 여당을 믿어서 법 개정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될지,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투표한다?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으면 더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을 걸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민들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랑 이 한동훈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 끝나면 누가 이기든 한쪽 지는 한쪽은 치명타입니다. 비기지 않는 이상은 지는 한쪽은 치명타예요. 한동훈이 지면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나는 거고, 이재명이 지면 이재명은 감옥 가겠죠. 그러면 국민들 생각할 거예요. 누가 더 최악인가? 차악이 누군가? 이거를 지금 엄청 고민하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미 좌파 30, 우파 30, 90석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어차피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도층 민심 120석 두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몰아줘서 확실히 경제가 좋아지든지 탄핵을 시키든지 해야 될 텐데,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 못했어서 경제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경제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 투표율이 5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20년도 총선에서는 66% 나왔거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